약 19년 전에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됐지만요. 가족들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하고 또 10여 년이 지난 뒤에는 속옷에 묻어있던 DNA와 일치하는 외국인이 검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 최근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리랑카 남성에게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부분은 성폭행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그 검찰은 당시에 이 피해자의 학생증 사진 네. 그리고 책을 이 범인들이 가져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 2심에 이어서 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된 것은 이 공소시효의 연장이 가능한 이 강도의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1, 2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으로는 어차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가져간 거 가지고 강도로라도 혐의를 좀 입증해 보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마저도 안 된 이유가 증거 불충분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거 불충분인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1심에서 이제 그 무죄로 나온 이후에 검찰, 경찰이 특수 수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이 스리랑카 같이 그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네. 그 스리랑카인 한 명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증 사진하고 책을 가져간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네. 그러한 어떤 전문 진술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번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은 어떻게 19년이나 끌어오게 된 건지 사건의 개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8년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여대생 정모양이 트럭에 치여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에서 속옷이 없어진 걸 수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자고 나서 어디에 가면은 있는데 속옷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게. 그래 같이 가본 게는 자기 언니 속옷이 맞는 게라. 그 교통사고인데 그거 무슨 속옷이 그거 있을 수 있나.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선 남성의 DNA도 검출됐습니다.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는데요. 탄원서를 계속 내고 고소해놓고 대검찰청에 가갖고 거기서도 뭐 무혐의 이런 식으로 나온 게네. 우리 헌법소원에다 이제 제기한 거예요. 청와대에다가 진정서를 넣고.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속옷에 묻은 DNA와 일치하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목된 용의자는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스리랑카인 K모 씨로 검찰은 이 스리랑카인을 기소했는데요.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정모양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공범들과 순차로 강간하였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에 이미 성폭행 범죄의 시효가 지나서 15년인 특수강도 강간죄를 적용했고요. 국내 스리랑카인을 모두 조사해서 성폭행 공범에게 범행을 전해들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스리랑카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19년 전 이 사건이 발견했을 때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폭행 사건이 교통사고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여대생이 그 가을 축제를 마치고 집을 가는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무단을 횡단하다가 맞은편에 오는 그 트럭에 의해서 치여 사망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게 단순 교통사고죠. 네. 중요한 것은 방금 나왔습니다만은 그 바로 이 피해자의 속옷이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경찰의 입장에서 이것과 연관해서 뭔가 어떤 그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겠죠. 네. 결국 초기 수사 방향, 초동 수사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옷도 결국 경찰이 그 정도 수색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가서 찾아갖고 오고 경찰에 또 갖다 주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네.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의 그 부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찾아보자 이렇게 된. 근데 결국은 그걸 누가 찾았냐면 피해자 유가족이 찾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그 경찰관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째, 경찰 특유의 본능이 발동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졌고 네. 또 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상하다 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팀과 또 한편으로는 이건 뭐 술 취해서 벗을 수도 있지. 뭐 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류인데 대부분이 이제 전자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후자를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13년 만에 스리랑카인을 다른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하다가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13년 전 사건에 자신들이 찾았던 그 DNA랑 우연히 일치한 걸 찾아낸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그 그게 아닌가요? 2013년에 네. 사건을 재조사하던 그 검찰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때도 DNA가 있었지만 사람을 특정을 해야 DNA를 비교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2010년에 소위 그 DNA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에 네. 2011년에 용의자가 여고생 성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DNA를 제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DNA 데이터베이스와 여기에 나온 이 DNA를 대조 작업을 하는 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특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검찰이 이 스리랑카인을 특수강간죄가 아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미 수사를 개시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요. 네. 특수강도강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분명한 것은 추정컨대 그 당시에 그 아이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이제 일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공소시효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성폭행과 관련된 것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강도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강도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이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스리랑카인 피해자는 현재 한국 여성과 결혼한 상태라고요? 네. 2011년에 그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네. 영주권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무면허라든가 이런 자잘구레한 그 범죄들을 저지른 그런 그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2명의 공범도 좀 궁금한데요. 나머지 2명은 이미 이제 사건이 발생되고 3년 그리고 7년 뒤에 불법 체류로 인해서 이미 네. 스리랑카로 갔죠. 추방됐군요. 그래서 추방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당국이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19년이 흘렀습니다. 네, 공소시효.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13년 지나서 범인이 잡히나 보나 했는데 그리고 또 재판까지 또 많은 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결과도 또 유죄 입증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대구 경찰이 맡았을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뒤에 이제 DNA 일치하고 찾아낸 것은 검찰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초동수사 잘못한 경찰은 책임을 묻거나 하기도 어렵겠죠. 뭐 사실은 이게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네.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됐다. 네. 예컨대 이것을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초동 수사를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증거를 갖다가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애시당초 이것은 그 성폭행 그리고 난 뒤에 피해자가 도주를 하는 가운데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네. 이것을 단순 교통사고로 그냥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사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피해자의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검찰에도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네. 탄원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 사건 수사를 잘못했던 경찰 그리고 그 이후에 탄원을 무시했던 검찰 이번 기회에 비난을 명키 어렵겠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인데 결국 제도로 보자면 네. 살인은 이런저런 논란 끝에 결국 공소시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성폭행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살인에서 공소시효를 없앴다라고 해서 네. 모든 공소시효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은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범인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을 때에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로 해서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공소시효 제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을 본다 하더라도 과학수사의 어떤 그 발달로 인해서 충분히 이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공소시효 제도에 네. 묶여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19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일단 할 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시당초부터 엉망이었고 네. 자기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에 약 진정을 100회 정도로 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리랑카 남성을 처벌할 수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다른 혐의를 또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네. 또는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자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우리 시민권을 딴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외 추방을 즉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사법 당국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쪽에 가서 이제 어떤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쪽 사법 당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쪽에 가게 되면 우리보다도 공소시효가 더 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처벌도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소시효와 연결을 해서 스리랑카에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그런 네. 처벌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와 함께 19년 전에 네. 정말 억울하게 숨진 19살 대학생 그 사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